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캐시 우드 이 누님이 끝내 땡땡 코인과 연관된 이 주식을 담았습니다. 그것도 한 2,500억 담았는데요. 뭘 샀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 하루 이틀 가격이 롤러코스터라고 봐도 무방하죠. 지금 롱들이 많이 청산이 됐었고 이제 올랐다 다시 또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코인을 이제 계절에 좀 많이 비유를 했었거든요. 한 여름이 되면 실은 우리가 그냥 뜨거울 것이다, 무덥다 이것만 보통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소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나기 있죠. 장마 있죠. 지긋지긋하죠. 가끔씩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옵니다. 이거 왜 올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 인간은 우리 한반도에 비치는 내가 사는 지역에 지금 뭐가 폭우가 쏟아졌냐 안 쏟아졌냐 사실 이것만 우리가 관심이 많은데요. 좀 전 지구적으로 이걸 넓혀보면 지구 전체적으로 엄청난 열이 한 곳에 쏟아지면 그 열이 이제 수증기가 증발을 해가지고 그 옆에 가서 이제 쏟아붓는 게 실은 자연스러운 대류 현상이라고 합니까? 요것을 통해서 그 열의 에너지들이 적당히 이렇게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코인 시장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좀 특히 이제 코리니 분들은 좀 겁을 먹는 것 같긴 합니다. 자, 크립토 TV는 일기예보 방송은 아닌 거죠. 내일의 날씨, 심지어 4시간 차트 이렇게 짝대기 그려가면서 하는 그런 단타 방송은 실은 아닙니다. 이런 걸 기대하셨다면 이제 다른 쪽을 좀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이 듭니다. 자, 솔라나 재무 전략 어떤 헤지 펀드가 지금 엑셀러레이트라고 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좀 솔라나 산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도 몇 개 있었죠. 근데 이 회사의 규모가 최대입니다. 15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겠다.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2억, 그러니까 2억이 아니고 2조 원이 넘어가요. 2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732만 개의 솔라나를 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비트코인 여기에는 2조 원이 그렇게 커라고 할 수 있지만 솔라나에 있어서는 사실 적은 돈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솔라나 트랜잭션 처리량을 개선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논의하고 있다. 이거 시행이 되면 한마디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제가 파이어 댄서 이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도 예전에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솔라나 점프 크립토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는 마켓 메이커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하면 솔라나 지금도 거의 TPS가 5만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빠른데요. 속도를 여기서 20배 더 빠르게 하겠다. 그리고 예전에 셧다운을 몇 번 겪었었죠. 블록체인의 검증자를 추가하겠다. 이게 지금 보니까 메인넷에 부분적으로나마 적용이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라나가 더 빨라지고 안정성이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개발자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지금 솔라나를 조금 비교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개발자 숫자는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최근에 신규로 채용이 되고 있는 개발자는 솔라나가 좀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디파이에서 실제 그러니까 여기에 돈이 들어가 있는 자금 그걸 이제 TVL이라고 하거든요. 돈이 어떤 망에 더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단연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전체 디파이의 60%가 지금 이더리움에 있죠. 82빌리언 정도 하고요. 2위는 솔라나입니다. 솔라나인데 지금 보니까 좀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8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솔라나의 최근 동향이 이제 2위인데요. 최근에 조금 TVL, 돈들이 솔라나 망에 많이 들어오는 트렌드는 있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신규 개발자들이 솔라나로 좀 많이 가고요. TVL 돈도 조금 오는데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또 이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솔라나는 이제 현물 ETF는 아직 승인이 되진 않았고요. 렉스 오스프리라고 하는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입니다. 솔라나와 이제 거기 스테이킹까지 붙여서 같이 ETF가 승인이 됐었는데 사실 좀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스테이킹을 저 해외 쪽으로 뺐고요. 또 이 회사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더 이제 본격적인 건 뭡니까?
피델리티, 뭐 바네크,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템플턴. 이거 이제 몸집 자체가 이제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 자산운용사에서 신청한 솔라나 ETF가 실은 승인이 돼야 이제 기관 자금들이 아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최종 데드라인은 10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뭐 그때까지 갈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승인 확률은 뭐 95%라고 했지만 사실 뭐 100%라고 보셔야겠죠. 제 개인적인 지금 생각은 지금은 이더리움을 더 펌핑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입장이 아니고 지금 그들 입장입니다. 이더를 좀 더 이렇게 몰아가길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요게 이제 솔라나, XRP, 뭐 에이다, 아발란체 등등등으로 더 이제 물이 밑으로 흘러갈 텐데 지금은 이더리움이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신고가도 지금 뭐 아직 갭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전체 시가총액 2위입니다. 솔라나가 6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만 보면요. 이더리움이 4배 이상 더 큽니다. 이더리움의 시총이 뭐 433, 솔라나는 이제 한 100빌리언 정도 하거든요. 이더리움 잘 아시다시피 전통 금융 입장에서는 은행들은 자산운용사는 이제 망을 선택할 때 원픽이에요. 1순위입니다. 역사가 이제 10년 지금 막 지났죠. 시가총액이 높고 반면에 좀 속도가 많이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서 레이어 2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테이킹 이자 지금 뭐 사람들이 이더리움 뭐 조금 뭐 올랐다고 지금 팔려고 뭐 이제 줄을 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장기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어쨌든 스테이킹 이자는 지금 한 3% 전후를 기록합니다. 솔라나의 장점은요. 가성비가 갑이에요. 가성비.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금융은 제일 안전한 게 우선입니다. 비용 많이 들어도.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나 뭐 일반 민간 회사들에서는 뭐 남이 많이 쓴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장 수수료 그리고 빠른 속도 그냥 빨리빨리 되는 게 좋거든요. 그거 하기에는 솔라나가 지금 슈퍼갑인 거예요. 그리고 이자율이 지금 이더리움 대비해서 2배가 살짝 넘어갑니다. 스테이킹 이자가 솔라나가 생각보다 좀 짭짤합니다. 반면에 인지도는 솔라다. 뭐 우리야 뭐 솔라나 워낙 잘 아는데요. 이제 저 전통 금융, 은행 뭐 이런 데서 보는 솔라나는 조금 과장합니다. 약간 잡코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이더리움도 잡코인 취급을 받았거든요. 요게 생각보다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뭐 이제 셧다운이 됐던 이제 흑역사도 솔라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은 이제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그 흑역사들을 잘 극복해낸 게 이더리움, 솔라나, 비트코인, XRP, 뭐 에이다도 그렇죠. 이런 코인들은 쉽게 망하지 않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뭐 이 두 가지 코인을 둘 다 들고 있습니다. 굳이 뭐 비중으로 따지면 이더리움이 좀 더 높습니다. 뭐 둘 다 가지시면 저는 나쁘지 않겠다. 뭐가 좋다 뭐 이렇게 뭐 싸우실 필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자금이 넉넉하시면 사실은 비트코인만 하시는 게 킹왕짱입니다. 뭐 전혀 이제 리스크한 그거 굳이 하실 필요 없죠. 근데 우리가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더리움도 좀 섞어주고 XRP 솔라나도 좀 섞어주고 이게 점점 밑으로 가죠. 에이다도 좀 섞고 뭐 아발란체 요즘 스위 뭐 알고랜드 헤데라 이런 것들 좀 섞어주는 것까지는 나쁘진 않겠죠. 저는 그럼에도 비중을 요즘 앞에 제가 얘기 드렸던 5개 비트, 이더, XRP, 솔라나, 에이다까지 좀 비중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이더와 솔라나의 안 좋은 점 그래도 좀 명백하게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더 솔라나만으로 이번 사이클의 인생 역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10배, 20배 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점은 뭡니까? B2, 선물, 레버리지 아닌 이상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셔야겠죠. 자, 피델리티에서 SEC에 비트코인 현물 상환 ETF 수정본을 제출했습니다. 현물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비트코인 ETF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잖아요. 이미 많이 팔렸는데 이제 그 투자자가 나 이거 해지할 겁니다. ETF 이제 나 이거 그 판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해당 비트코인 현물 ETF를 팔아서 달러로 상환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현물 비트코인으로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업계에서는 세금 효율성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이걸 허용을 계속 요청을 했었죠. 이거 게리 갠슬러 작품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산업에 막강한 권력,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그쪽으로 많이 돈이 쏠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 투자자나 특히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실은 세금입니다. 세금 측면에서 이게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건 뭐 덧붙여서 아직 세금에 대해서 머리가 아픈 적이 난 한 번도 없다. 조금 더 이제 부자와는 지금 조금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노력을 좀 더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세금이 굉장히 이게 골칫거리입니다. 이것을 깎아준다?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혜택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는 비트코인 ETF를 환매를 했다면 비트코인 팔아서 지금 달러로 상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달러로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번거로운 과정, 이거 굳이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다 내 던지고 그거 달러로 갖다 줬어야 됐는데 요 과정 하나가 사라진 거죠. 이거는 우리도 좋고 이 피델리티도 좋은 겁니다. 그렇죠? 제가 뭐 가끔씩 가서 보는 뭐 얼트코인 데일리 이 지금 뭐 이제 해외 미국 유튜버인데요. 여기서 그 찰리 리라고 해서 라이트코인 창업자를 인터뷰한 걸 봤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이 찰리 리의 형이 있어요. 이분의 바비 리라고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거래소 뭐 BTCC라고 하는 것을 창업을 했었고 2019년도 뭐 지금도 이제 본인이 그 비트코인 지갑 뭐 콜드 스토리지 한다고 하는 지갑 그걸 되게 열심히 팔고 있었어요. 뭐 발레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거 뭐 지금도 팔고 있을 겁니다. 이분의 형이었고 제가 이때 이분 초청을 해서 뭐 컨퍼런스에 세웠는데 아주 그냥 술을 그 전날 진탕 마시고 오셔서 술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났던 그 기억이 나고 두 번째는 그 당신 동생 그 찰리 리 그 좀 섭외 좀 해주면 안 돼? 했는데 무시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비트코인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냐? 고민 없이 글로벌 리저브 커런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 우리말로 옮기면 글로벌 준비 통화. 이게 좀 와 닿으십니까? 글로벌 준비 통화 한번 제가 번역기를 한번 돌려봤는데요. 정부나 전 세계 정부 기관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국제 무역, 투자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거래를 수행하는데 대량으로 쟁여놓는 통화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 국채의 역할도 있는 것 같고 금과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뭐 14년부터 들었어요. 글로벌 리저브 커런시 이게 근데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얼마 전 작년에 브릭스에서 이제 중국이다, 브라질이다, 러시아 같은 데서 비트코인을 나중에 우리끼리 무역할 때 좀 쓰자. 그리고 담보로 활용하자 이런 얘기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하겠다. 이거 뭐 트럼프 공약 1번이었잖아요. 그리고 월가에서도 채굴 회사들 뭐 주식 싹쓸이 했고 스트래터지, 뭐 메타플래닛, 뭐 거래소 등등등 다 가져갔죠. 제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들이 몰아가는 세상이요. 국가든 기관이든 우리 같은 일반인이든 비트코인을 한번 사면 팔지 못하게 하는 듯한 저는 인상을 강하게 받아요. 팔지 마. 그거 팔 필요 없어. 왜? 계속 forever 올라가니까. 대신에 요것을 쓸 수 있어요. 뭐 사실 비트코인 용도가 사실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거 쓸 때가 뭐냐? 담보입니다. 담보. 그러니까 초우량 담보인데요. 전 세계에서 아무 곳이나 가도 다 받아주는 초우량 담보. 이걸로 돈 빌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출도 가능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기만 하고 팔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가 저는 비트코인의 투영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담보. 우리가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이제 돈 갚으면 되니까. 근데 담보가 부득이하게 팔리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부동산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빌딩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빌렸는데 사업이 망하면 담보로 잡혔던 빌딩,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그럴 때입니다. 과도한 빚을 내가 감당을 못했을 때 담보가 팔리는 경향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어디 어떤 그 경제 주체에서 가장 약한 부분부터 실은 무너지거든요. 비트코인으로 이런 소위 말해서 유동성 점점점 풀릴 거고 빚을 권하는 사회로 가면서 이제 그 사이클이 나올 거고 그 중간중간에 이런 그러니까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인데 그 부동산 버전이면 전 비트코인 버전이 나중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건 조금 번외일 수도 있지만 지금 스테이블 코인 뭐 지금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은요, 사실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특히 비트코인과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빚을 권하는 사회가 뭐냐? 비트코인 담보로 이제 대출 받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출 받습니다. 그걸로 비트코인을 다시 살 수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 오르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요것을 담보로 또 대출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요게 무한 반복되면 2008년 그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보시면 되겠죠. 당분간 이런 사이클이 저는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봅니다. 뭐 이미 법이 통과됐잖아요.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은 10년 후가 될지 뭐 15년일지 모르겠어요. 금의 시가총액은 반드시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브라질에 자산운용사 있습니다. 뭐 VERT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XRP 레저 리플망을 씁니다. 여기에 뭐를 발행했습니까? 1.3억 달러 규모의 농업 증권을 발행을 했답니다. 이것을 통해서 투자자와 규제 당국은 대출 이력, 현금 흐름, 상환 등 거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하다. 이거 굉장히 혁신적인 거거든요. RWA라고 하는데 지금 리플망을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혁신은요. 그냥 인터넷 같은 거예요. 그 기술을 안 쓰면 철저한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게 저는 혁신이라 생각해요. 가게를 운영을 한다고 해도 온라인으로 전국에서 혹은 전 세계로 물건을 수출할 수가 있는 반면에 그냥 내 동네에서 이제 하시면 아무래도 그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안 쓰면 바보가 되는 게 혁신이거든요. 그 혁신이 뭐다? 누가 봐도 너무나 분명해요. AI와 크립토. 더 정확히는 저는 지금은 초창기라고 봐요. AI, 크립토 둘 다 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트코인 그렇죠. 뭐 과거 뭐 15년 전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 10년 저는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카드 업계, 우리나라 신용카드 회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위기감이 생겼다.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 여신금융협회와 8개 전업카드 회사들이 지금 함께 모였죠. 스테이블 코인 TF를 구성하고 회의를 했는데 뭐냐? 금융당국 등의 카드 회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운영 거래하는데 우리도 좀 껴주세요라고 건의를 전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2018년도에 뭐 우리나라 시중 은행들, 뭐 카드 회사들 이제 큰데 위주로 가서 뭐 행사 영업을 했던 적이 있다고 얘기 드렸죠. 블록체인 지금부터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정말 세상을 바꾸고 나중에 everything will be tokenized 뭐 그때 토큰화보다는 블록체인화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들었던 얘기 그거 어디다 쓰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거 지금 당장 쓸 게 없다. 보고 해봤자 윗분들이 먹히지 않는다. 이제 그만하셔라. 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때 그 윗분들 뭐 지금까지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지금 위기감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스테이블 코인 쓰면요. 기존의 은행망, 신용카드 회사망 씁니까? 아예 안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스물스물 이제 가기 시작하면 사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스테이블 코인 쓰면 그 이제 한국은행은 CBDC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물줄기 자체가 끊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수익의 차원이 아니고 존재 이유가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일찍이 거의 제가 볼 때 한 8년 전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이런 데는요. 그 이제 레이어 1, 레이어 2 뭐 이제 수십 개 다 이제 제휴를 일찍이 맺고요. 그 회사들에게 실은 투자도 많이 해놨어요. 스테이블 코인, CBDC, 코인 우리는 다 받아줍니다라고 거의 뭐 8년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면 당연히 늦겠죠. 최근에 뭐 이더리움 관련 뉴스들 조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샤플링크가요. 뭐 저번에 30만 개 안 됐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더리움을 36만 개 이상을 모았습니다. 특히 7월 뭐 지난 이제 14일에서 20일 요 일주일 사이에 샤플링크가 이더리움을 거의 8만 개를 샀어요. 요것은 단일 주간 기준 이더리움 최대 매수량이라고 현재까지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재밌는 용어를 만들었거든요. 이더리움 per share. 그러니까 뭐 EPS, earning per share라고 하죠. 주식하시는 분들 수익, 그러니까 주당 순수익 이렇듯이 이더리움 per share, 주당 이더리움 몇 개나 되냐, 요걸 지금 수치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정말 뭐 저는 천재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한 3.06인데 주당 이더리움 3개씩 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이자만 567개 받았지롱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계속 앞에서 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위스덤 트리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의 자산 운용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ETF 운용사 주로 ETF를 팝니다. ETF 운용사 기준 미국 12위입니다. 자산 운용액은 130빌리언. 뭐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그 어떤 망을 선택했습니까? primarily on 이더리움이라 하죠. 주로 이더리움을 쓸 것이다. 이해되시죠? Bitwise CIO 맷 호건 이분의 그 언어는 우리가 조금 그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허세가 막 이렇게 있으신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이 업계에 그래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Bitwise CIO가 이더리움 공급 충격이 오고 있다. 그러면서 5월 중순부터 이더리움 매수량, 그러니까 기관들이 뭐 트레저리 한다고 뭐 기관 이렇게 막 샀잖아요. 사재기를 한 양이 이더리움 뭐 어쨌든 그 공급이 되는 양보다 32배가 더 많았다.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앞으로 이게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고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한 5개의 지갑 주소 뭐 이런 거 뒤지면 다 나오잖아요. 이더리움 76,987개를 샀다. 그리고 우리의 돈남 원이죠. 이분이 연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한 54년생인가? 생각보다 이제 그 월가 경력도 거의 50년 되시고 어쨌든 이분이 지금 피터 틸에 이어서 돈남 원이도 나도 샀지롱 했는데 이게 봤더니 이더리움 그 전략 비축하는 비트마인의 회사 주식이었습니다. 피터 틸이 조금 더 샀어요. 한 500만 주가 조금 넘어갑니다. 한 2,700억 정도라면 캐시 우드 돈남 원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2,500억 정도 시원하게 샀습니다. 사실은 뭐 피터 틸이나 캐시 우드나 뭐 톰 리도 마찬가지인데 월가 최고의 베테랑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치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마이클 세일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 안 사겠습니까? 생각보다 그리고 미 자산운용사나 투자은행에서의 의사결정 속도가 생각보다 느린 거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뭐 그냥 업비트 뭐 K뱅크 바로 돈 넣어가지고 쓱쓱 사잖아요. 이런 자산운용사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뭐 특히 뭐 1,000억이다 2,000억이다 뭐 주주총회 이사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서서히 그 마른 장작이 아니라 젖은 장작이었던 이더리움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빌드업 되고 있는 겁니다.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뭐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뉴스입니다.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 우리가 MMF라고 하죠. MMF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돈 좀 여유 자금 있는데 뭐 한 4% 이자 준다니까 거기에 그냥 슬쩍 맡겨놓고 언제든지 그 현금화 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7.1 트릴리언 달러가 지금 MMF 마켓에 있거든요. 골드만삭스에서 MMF 시장을 토큰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골드만삭스와 뉴욕의 멜론 은행이죠. 이거 이제 트위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7.1 트릴리언 달러는 우리 돈으로 1경원 정도 합니다. 와닿지가 않은 수치인데요. 엄청난 돈이 MMF에 있는데 이게 지금 코인 망으로 오고 있다. 그 토큰화 한다는 거잖아요. 블록체인 망 위에다 얹겠다. 돈이
코인으로 가고 있죠. 토큰화 시키고 있는 겁니다. BNY 멜론과 함께 하고 있다. 자, 블랙핑크 아저씨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이 뭔가를 얘기하기 전에 항상 선점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비트코인, 그게 이더리움, 그게 자산 토큰화, 그게 뭡니까? 블랙락, 지금 레드핑크 얘기하는 거예요. 스테이킹 지금 신청했잖아요. 그 이더리움 ETF이고 나 이자도 지금 내서 팔겠습니다 했잖아요.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 저는 XRP, 솔라나, 뭐 크립토 지수 ETF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블랙핑크 아저씨가 이미 지금 얘기를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비트코인 가격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23년 6월 달에 비트코인 ETF 신청했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비트 너무 많이 올랐죠. 이더는 조금 덜 올랐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에 이런 호재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이지만 좋은 점은 뭡니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전 지금부터 5년에서 10년이 이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여전히 봐요. 그러니까 저는 뭐 1년 후에 팔고 조금 투자를 쉬는 것도 뭐다? 이거 투자예요. 그냥 팔고 나 그냥 뭐 이제 완전히 그냥 뭐 은퇴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완벽한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다 뭐 떠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뭐 이제 취향에 맞게, 특성에 맞게 하시면 되겠죠. 지금부터 1년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나 중장기 5년, 10년으로 보나 저는 뭐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막 그냥 B2 하시면 곤란합니다. 전 B2를 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은 객관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더리움이 뭐 너무나 이제 그 억눌렸었잖아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좀 올랐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 좀 떨어졌다고 뭐 막 그냥 언스테이킹 해가지고 막 팔 생각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 뭐 이제 뭐 확신에 관한 부분이죠. 단기적인 지표로 아까 돈나무 언니가 뭐 2,500억 적게 산 건 아닙니다. 저는 비트마인 주식 이분이 언제 팔까? 단기 지표 중 하나가 전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단기 폭등 혹은 조정이 없는 계속되는 상승은요. 이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에요. 만약에 정말 이런 식으로 기관차처럼 올라가잖아요. 추락이 어마어마해서 회복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이 걸려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하락장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번씩 이렇게 시켜주는 거 있잖아요. 요거 엄청 중요해요. 이 쉬어가는 게 없으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높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살 때도 뭐 짐 크레이머가 뭐라 하던데 해가지고 쭉 떨어지니까 바로 그냥 매수하기보다는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전 바로 사지 않아요. 한 최소 2번에서 3번은 지켜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뭐 이제 10년 이상 보니까 요게 항상 좋아요. 2번, 3번 참으면 그 가격보다 더 떨어지더라고요. 대개는. 그리고 팔 때도 이거 막 그냥 흥분돼가지고 바로 그냥 셀 버튼을 다 눌러버리면 이제 뭐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2번에서 3번 정도 본인의 흥분 혹은 공포가 있을 때 조금 참았다가 매매를 하는 것을 습관으로 가져가면 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